제가 이제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정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기후 변화라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제가 좀 경고 메시지 겸 그리고 이제 어떤 솔루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인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지구 환경이 변하면서 사실 저기 보면은 굉장히 그 무서운 얘기가 있죠. 멸망, 멸종 뭐 이렇게. 근데 이것들이 지금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기후 변화를 무시하고 지금 그냥 뭐 남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은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앞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거는 2018년도예요. 그 전부터 과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금 요즘에 들어서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겪어보지 않은 그런 길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후변화와 깨끗한 공기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생각을 많이 못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분류로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온실가스 이 부분은 이제 화석연료로 우리가 쓰면서부터 이게 생겨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동안 산업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쓰레기로 남은 것들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고 다른 온실가스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대기 오염 문제로 미세먼지죠. 그리고 냄새, 악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굉장히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온실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그 요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도 이 대기가 이렇게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순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우리가 많이 지금 이제 접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이라기보다 이제 원인은 기후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그 2006년에서 2010년 2010년까지 이제 시리아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 변화 탓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난민들이 생기면서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을 하고 계속 그러니까 난민이 왜 생겼나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가뭄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물이 많고 농사도 잘 되고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뭐 하다 보니까 서로 땅을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제 다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삶의 터전을 이런 기후 난민들, 그래서 테러보다 무서운 환경 변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기후 변화를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지 이제 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의무로 이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를 이제 규모를 미국에서 한 연구팀이 이게 정리를 해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이게 좀 2014년이니까 10년 전 그 자료인데 이게 전 세계 총 생산량의 11%가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에어컨 우리가 막 빵빵 틀잖아요. 저는 여기 앉아 있어서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랬는데
그 에너지나 이런 걸 쓰면서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다 이제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후 변화는 아주 잘 사는 나라하고 가난한 나라 사이의 영향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가까운 중국은 60년. 이게 이제 사실 50년, 60년에 가서 진짜 탄소 중립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맞죠.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가야지 우리도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절실한 마음에서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탄소 중립에 우리가 뭐 많이 들었죠. 탄소 중립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에도 막 써 있고 막 그런데 탄소 중립을 우리가 넷제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현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뭐 에너지라든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이런 거 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하겠냐? 우리나라 같으면은 50년에 이거를 이제 배출하는 거나 흡수되는 거나 갖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 우리의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보면은 현재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를 많이 심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은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고 저장하는 이런 거 아니면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가져오라는데 가져오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더 좋은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아무것도 건물 안 짓고 나무만 심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CCUS라는 탄소를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로 갈 수뿐이 없다고 이제 지금. 근데 이 기술이 녹록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지금 석유화학이나 이런 데의 기술처럼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없고 이 기술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없애려면 온실가스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게 CO2입니다. CO2를 지구 온난화 계수 1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기서 좀 얘기하면은 메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메탄이 최악의 온실가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빙하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빙하가 녹으면서 이 밑에 있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주성분이 이제 메탄인데 이 메탄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제 메탄이 많아지면서 지구 온난화 지수가 그 이산화탄소의 21배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이 NF3가 이제 포함되면서 7대 온실가스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보면은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가 2개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굉장히 안정해요. 연력학적으로 안정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화석 연료, 그러니까 원유를 들여다가 우리가 석유화학 공장에서 다 증류를 하면은 그 저기 우리가 얘기하는 휘발유부터 해서 경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빼면은 납사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납사는 뭐냐면은 탄소가 사슬로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크래킹이라는 공정을 거쳐서 이거 잘라요. 잘라서 우리가 원하는 케미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부터 해가지고 여기 많은 저 섬유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산화탄소는 이제 에너지도 다 없고 이 상태 굉장히 안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탄소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까 그렇게 이제
연구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슬라이드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석유를 이제 수입해서 이렇게 이제 가공하고 제품하고 폐기하는 데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탄소 중립화 경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해서 수입 탄소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탄소로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줄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석유화학 산업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은 탄소 관련 기술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를 들여다가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써요. 그러면 여기 납사가 있는데 납사가 결국에는 하나의 기초 유분부터 중간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제품들을 다 이제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석유를 안 쓰겠죠. 그만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를 다 수입을 하는데 그만큼을 덜 수입을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또 CO2가 덜 나오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보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